함수랑 로그 함수가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결석한 사람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촬영을 한 거를 영상으로 올려놓고서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 일요일이지? 오늘 일요일날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바로 들어갑시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라 해서 뭐 특별하게 뭐가 더 있는 함수가 아니라, 일단 지수함수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긴 모양새 좀 살펴보면, 자, 당연히 어떻게 생긴 모양이겠어? 그렇지, 지수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일 거며, 그렇죠? 자, 이러한 형태인 거지. y는 a의 x제곱의 모양을 띠고 있는 변수가 누가 되는,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얘 변수에 따라서 전체적인 y가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일 건데, 자, 당연히 우리가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지수 밑은 당연히 양수를 밑으로 하는 상태이며, 이 밑이 절대로 1이 돼서는 안 되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어떠한 모양을 띠게 될 거냐,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을 띠게 될 거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하나 보자. 뭐 예를 들어서 y는 밑을 2의 x제곱이라는 애를 갖다 보면, 일단 무조건 함수의 기본은 점찍기야.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 밑이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 밑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x가 만약에 0이라면, 밑이 뭐인 거에 값에, 밑이 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값에 관계없이 지수에 오는 이 숫자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반드시 얼마가 되지? 그렇지, 1이 되는 거지. 아니, 밑이 뭐냐에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지수가 0이면 얘는 무조건 1을 지나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밑이 뭐가 됐는지 지수가 0이 되면, 다시 얘기해서 x가 0일 때는 반드시 이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야. 아, 얘는 0,1을 반드시 지나네요. 마치 뭐랑 같아? 2차 함수 꼭지점. 뭐 원으로 치자면 원방에서 원의 중심, 뭐 이런 것처럼 항상 지나는 점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대표점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점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1이 들어갔다면,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갔다면 너는 2라는 숫자에 찍힐 거고, 2라는 숫자로 들어갔다면 너는 4라는 곳에 찍히겠지. 점점점 얘가 급격하게 막 커지는 상태란 얘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이제 2분의 1 정도에 찍히면서 점점 한없이 작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겠지. 자, 그래서 내가 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겨?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띠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밑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는 큰, 밑이 1보다는 큰 이러한 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함수가 된다? 점점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증가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y가 2분의 1의 전체 x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너도 마찬가지겠지. x값의 관계, x가 밑이 뭐든지 간에, 뭘 계속 x라고 그러니? 밑이 뭐든지 간에 x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그렇지, 0을 대입했을 때는 반드시 1이라는 점은 지나겠죠. 근데 봐요.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관계는, 이 함수의 관계는 무슨 축 대칭이야? 얘 지금 정리해보면, 이거 내가 2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지? 너와 너의 관계에서. 너와 너의 관계에서 x의 부호가 반대야?
x의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말은 y축 대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너의 그래프는 실제로 이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반전시키면 되잖아. 뒤집어주면 얘가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아, 어떤 형태인데? 자, 밑에 형태를 볼까? 지금 여기서의 밑은 0보다 큰 양수이긴 하면서 1보다 더 큰 거였지. 근데 현재 여기서의 밑은 뭐보다는 큰데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x의 값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 y의 값들이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얘는 감소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나 자, 밑이 현재 0보다 크고 0보다 큰 양수이고 얘가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0이 x축과 만나는 이 그래프가 갈수록 x축과 만나는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지. 하지만 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느 축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x축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이 함수는 x축을 무슨 선으로?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증가함수고 하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과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은 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너희들의 표현하는 방법이 자, 어떠한 표현법으로 우리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나타내냐? 자, x1과 x2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 x1이 x2보다 작다. 자, 그렇게 됐다면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의 계소 비교도 당연히 x2의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지금 현재 1일 때의 y값이 2였는데 2일 때의 y값은 4가 되는 x1과 x2의 관계가 지금 x2가 더 크다면 너의 fx1의 관계와 fx2의 관계를 봤을 때 얘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지금. 그러면 감소함수의 형태에서는 어떠한 그래프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너도 마찬가지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너의 fx1의 함수값 그 다음에 x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중에서는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자, 내가 지금 한 이쯤 생각해 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함수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2가 되겠지.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의 너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너를 x1이라 두고 너를 x2라 봤을 때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너의 fx1의 값과 너의 fx2의 값의 관계는 얘가 더 크게 되잖아. 두 경우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럼 도대체 로그 함수는 뭐냐? 아니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얘도. 자, 로그 함수 어느 부분에 변수가 들어가겠어? 진수 부분에 변수가 들어가는 자, y는 로그 a에 x의 꼴을 띄고 있으며 당연히 여기서도 밑은 0보다 크고 밑은 0보다 크고 밑 자체가 1이 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변수가 지금 있는 자리가 너의 변수의 자리가 지금 현재 어디기 때문에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에서의 진수는 반드시 뭐보다 컸어야 돼? 그렇지, 0보다 컸어야 돼. 자, 로그의 탄생은 내가 어떤 지수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지수에 대한 밑이 뭐든지 간에 이 지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결과값을 n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x에 대한 지수의 표현을 새로운 표현법으로 지수를 표현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 지수 부분을 우리가 실수 부분으로 확장을 하면서 밑은 당연히 무슨 상태? 0보다 큰 상태. 밑이 1이 되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x에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이 진수 부분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함수의 관계로 우리가 쳐다보더라도 이 진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의 범위는 0보다 큰, 다시 얘기해서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큰 쪽으로만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어떠한 평행이동도 이루어지지 않은 태초의 상태, 기본의 상태에 대한 얘기야. 기본에 대한 상태.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얘랑 얘랑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수와 로그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도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거야. 좀 따져봅시다.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는 자, 반드시 제한 조건은 이거야. 밑이 동일한 상태. 밑이 동일한 상태에서 밑이 다른 거는 의미가 없잖아. 결론은 역함수 관계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역함수 관계로 가정하겠다는 얘기는 y는 x 대칭이지. 그럼 y는 x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x는 2의 y제곱이 될 거며, 자, 우리는 함수로 표현할 때 y는으로 표현하고 싶어지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y는으로 정리하면 이 지수를 표현할 때 이 결과가 x인 거잖아. 지금 현재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진수가 되는 거지. 그럼 밑을 나는 뭐로 하는? 2로 하는 진수 x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아, 얘랑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y는 x 대칭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구나. 그러면 우리 정의역 관계 한번 따져야 되잖아. 역함수 따질 때는 반드시 정의역과 치역이 1대1 대응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거라. 자, 현재 너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하지만 이 y, 결과값 y는 반드시 뭐보다 컸어야 돼? 0보다 크다는 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잖아. 아니, x는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거에 따라서 밑이 현재 뭐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일 거기 때문에 너에 대한 결과값 y도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역함수 관계로 끌고 오면 이 정의역이 뭐가 될 거며 치역이 되는 거며 이 치역은 다시 너의 정의역이 될 거니까 x는 0보다 큰 수가 될 거고 너에 대한 결과값은 실수 전체가 되죠. 아,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거. 이 관계가 성립하겠네.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그려볼게.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당연히 밑이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로 나눠야 돼?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반드시 여기를 지나 1인정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y는 x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면 이 함수를 기준으로 내가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애가 0,1이었는데 이 0,1이라는 애도 얘가 무슨 관계에 의해서? 대칭 관계에 의해서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얘는 1,0을 대표점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지수함수에서의 대표점이라고 하는 건 0,1이라는 점이었는데 내가 로그 함수로 이동을 시키면서 로그 함수, 역함수에 대한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봤더니 대표점이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네. 아, 얘는 1,0을 반드시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로그 함수에서의 대표점은 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축 자체를 여기서는 점근선으로 했는데
얘가 y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애가 생길 수도 없지. 자, 따라서 여기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여기다 그려놓은 상태는 당연히 a가 1보다 클 때겠지. 밑이 현재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도 한번 그려는 봐야겠네. x축, y축, 반드시 얘를 지나는 감소함수의 형태인 이 형태에서 내가 여전히 y는 x 대칭을 해주게 되면 너의 그래프의 모습은 이 점을 지나며 얘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지. 색깔 맞춰줬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반드시 어딜 지날 수밖에 없어? 여기도 1,0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여전히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대표점은 1,0이 되는데 내가 그려놓은 너의 미세 형태는 현재 어떤 상태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래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얘가 무슨 함수였어?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들은 점점 커지니까 너 또한 무슨 함수가 되고 증가함수가 되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들이 점점 다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러면 너희들 교재에 자, 요거에 대한 내용 보시면 페이지 54페이지. 자, 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1-1번을 한번 볼게. 자, 확인 문제 1-1번 보면 지수함수 y가 2분의 1의 전체 x제곱이라고 그랬고 이거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그럼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자, 리엔에서 뭐라 그랬지?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자, 1,0을 지난다. 자, 디귿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대. 자, 그럼 여기서 기억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는 기억 하나밖에 없겠지. 자, 당연히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지.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 번만 다시 그려보면 너의 그래프는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여야 돼? 밑이 현재 뭐인 상태야?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의 그래프니까 얘는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0,1을 지나게끔 되어 있지. 자, 치역은 당연히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건데 1,0을 지나는 게 아니라 0,1을 지나야 되고 x가 증가하게 되면 y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페이지 63쪽으로 가볼래? 자, 이번에 페이지 63쪽에 7-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기억 로그 함수 y가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래요. 자,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인 거고, 자, 니은 x1이 x2보다 작다이면 로그 2분의 1에 x1이 로그 2분의 1에 x2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뭐라고 했냐면 fx가 로그 a의 x일 때, 자, a가 0보다 크고 당연히 a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 줬지. 자, fx1이 fx2이면 x1이 x2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줬잖아. 자, 기억부터 살펴보자. 자, 기억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의역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반드시 진수 범위가 0보다 커야 됐어. 자, 그러면 진수 범위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는 양의 실수뿐만 아니라 x가 음수가 들어가도 얘가 어차피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얘는 지금 현재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자, 그럼 미세 형태를 봐야 되는데 미시 0과 1 사이에 있는 애네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감소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밑에 있는 얘가 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뭐에 대한 내용이야? 1대1 함수인 거이지? 1대1 함수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1대1 함수인 거 맞지? 왜? 로그 함수 자체도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어떤 함수에 포함되어 있어? 1대1 함수에 포함이 돼 있잖아. 1대1 함수라는 건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는 거지. 자, 너희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지수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에요에 대한 이 내용의 자체에 대한 그 기본적인 본격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자, 1대1 함수가 될 때와 1대1 대응이 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1대1 함수야. 언제?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것 자체가 1대1 함수인데 내가 공역의 관계를 너의 공역을 0보다 큰 걸로 제한을 하자. 그냥 0보다 큰 걸로만 제한할게. 그때는 이 함수 자체도 1대1 대응이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내가 정의역의 범위를 실수 전체라고 놨다면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겨 먹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을 건데 정의역을 내가 실수 전체로 잡아버리면 0보다 작은 쪽의 범위에는 선택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의역을 어느 범위로 제한을 시키는 거야. 0보다 클 대로 정의역을 제한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1대1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얘네들의 평행이동. 자, 너희들의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점에 대한 이동과 도형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는 수학 상을 할 때 얘기했었지. 그래프의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이때는 수상 때 했었잖아요. 어떤 식이었지? 기본적으로 점의 이동은 어떻게 됐었죠? 점의 이동. 내가 좌표 평면에 어떠한 점을 잡아놓고 내가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점의 이동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다 치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대. 자, 그러면 너는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내가 b만큼 움직였을 때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 써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썼었죠. 이게 점의 이동이잖아. 그래서 이거 기호적으로 우리가 썼을 때 어떻게 썼어?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이면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을 이동한 거예요 라고 읽었었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도형을 이동시키면 뭐 어떠한 도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내가 이 도형을 f의 x, y는 0이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여기에 있는 한 점을 갖다가 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뭐 b만큼을 이동시켰다 칠까? 그럼
그러면 점을 먼저 이동시키면 이 점이 일로 왔다는 건데 모든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이 끝났으면 다른 점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그럼 비스무리하게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식을 여기 어떻게 썼었냐면 x 마이너스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켰다면 너의 함수식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해서 이동한 만큼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했었지. 자, 그 다음 대칭 이동도 우리가 했었는데 자, 대칭 이동은 뭐 그냥 다 일일이 안 쓰고 이 논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생활 할 때 했으니까 기본만 짚고 갑시다.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가 반대였어? 누구의 부호가 반대야? y의 부호가 반대. 자, y축 대칭은 자, 누구의 부호가 반대지? 그렇지, x의 부호가 반대. 또 그렇지, 원점 대칭도 있어. 자,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 반대. 둘 다 바꿔줬어야 되지. 자, 또 뭐 있었니? 그렇죠, y는 x 대칭. 뭐였어요? x, y 자리 바꾸기. x, y 자리 바꾸기. 또 하나 더 있었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얘는 뭐 하시고 자리 바꾸고 엔드 뭐까지? 부호까지도 바꿔줬어야 됐죠. 자, 이러한 대칭 이동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가 지수함수도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 페이지 56쪽 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 56쪽에 보시면 노란 색깔 박스 안에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 볼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일단 기본만 싹 그려줄게.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y축이면 반드시 1, 0, 0,1을 지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y는 2분의 2의 x제곱의 그래프지. 근데 거기 1번부터 천천히 가보자. 1번에 y는 2의 x-1이라고 했으면 지금 저기 딸려있는 지수 부분, 이 지수 부분과 너의 지수 부분을 봤을 때 무슨 축 방향으로? 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지. 그럼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킬 때는 그냥 뭐 다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내가 뭐든지 밑이 뭐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 대표점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대표점을 먼저 이동을 시켜. 여기 1인점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을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1일 거고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잖아. 얘가 이러한 그래프에서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모두 길이가 얼만큼씩 1만큼씩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그럼 질문.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치역은 0보다 큰 거 여전하지? 당연히 정근선 뭐가 되겠어? x축 자체가 정근선이지. 자, 정의역 실수 전체. 너의 치역 y는 0보다 크다. 원래 이거 집합 비교로 써야 되지. y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너의 정근선 x축인 거니까 y는 0이 정근선이 되겠네. 자, 두 번째. 자,
자, 얘는 이번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y는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뭐냐면 y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너의 그래프는 자 x축 y축 원래 어디에서 대표점이 어디야? 1이었지. 얘가 밑으로 3칸 내려가야 돼. 1칸, 2칸, 3칸.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2가 될 거며 얘 자체가 0이 될 수 없지. 이거 자체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이 그래프는 절대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는 만날 수가 없는 거네. 어떤 직선? 이 직선. 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이 직선과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밑으로 3칸이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 생기는 그래프. 자, 원래 너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었다면 지금 바뀌는 너의 그래프는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됐니? 그럼 여기서도 정의역을 따져볼까? 너의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 자, 그런데 너의 치역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y가 마이너스 3보다 커졌죠. y가 마이너스 3보다 커졌죠.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되나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아, 그럼 이제 좀 느껴봐. 뭘 느껴? 어떤 걸 느껴야 돼? 자, 뒤에 붙어있는 너. 이 너의 값이 뭐도 결정을 해주면 치역의 범위도 결정을 해주면 아, 점근선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3번 세 번째 3번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 했으면 얘는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원래 기존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아, 얘 y의 부호가 반대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의 관계죠. 아, 너가 x축 대칭이에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자체를 뒤집어서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가 0,1이었던 애가 x축 대칭에 의해서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0,-1을 지나면 너의 그림은 이렇게 생겨먹겠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4번의 그래프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거라서. 자, 대칭 이동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로그 함수도 우리가 대칭 이제 3-1번 문제 하나만 풀고 페이지 58쪽 3-1번 문제 하나 풀고 로그 함수도 평행 이동 시켜볼게. 자, 페이지 58쪽 3-1번 문제. 자, 함수 y는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이 아니지 3x제곱. 자, 이거의 그래프 f x, y가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x 플러스 p, y 플러스 q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대. 자, 이 이동은 점의 이동이잖아. 이건 점의 이동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y가 9분의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인데 자, 얘가 지금 현재 무슨 함수기 때문에 지수기 때문에 맞지? 지수 법칙을 좀
사용해서 너를 갖다가 정리하면 y는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x에서 x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p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q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이제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한번 해볼 건데 페이지가 어디냐면 64페이지. 거기도 노란 색깔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2의 x. 자,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 얘도 그러면 위치 현재 어떤 상태야? 이시 1보다 큰 상태일 거니까 우리의 정의역은 0. 자,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현재 지금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자, y가 로그 2의 x-1이래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지? 1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면 너도 x축 방향으로 내가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면 원래 여기 1,0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오는 이렇게 가고 있겠지. 여기가 1이었으니까 얘가 한 칸 이동하면 어디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역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정의역은 x가 반드시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애랑 만날 수 있어? 못 만나는 거네. 여기가 무슨 선이 되는 거지? 점근선이 되는 거지. 치역은 실수 전체인데 너의 점근선이 x는 1로 이동을 했네요. 사실 아까 여기서의 점근선이 뭐야? 너의 점근선은 x가 0이잖아. 자, x축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한 칸 할 수밖에 없겠지. 자, 두 번째 y는 로그 2에 x의 플러스 1이면 얘는 무슨 축 방향이야? 이제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신 거네요.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여기 y축 x축이라 했을 때 원래는 어느 점이야? 여기서 얘가 요렇게 가는 애였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한 칸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요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위로 몇 칸? 한 칸이 움직이게 되네. 그럼 여기서 정의역은 여전히 x가 0보다 큰 거라 얘가 0보다 큰 거고 치역은 실수 전체인 거 변함없지. 자, and 점근선 또한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점근선 또한.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뒤에 붙어있는 너에 대해서 뒤에 붙어있는 어떤 상수에 대해서 치역의 값을 정하고 점근선을 정했는데 로그 함수는 누구? 정의역의 값에 따라서 x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점근선이 변하는 거고 정의역이 변하는 거네. 왜? 치역은 어차피 둘 다 모일 거니까 실수 전체. 뭐가 되는 실수 전체일 거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자, y가 이번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이래. 자, 얘는 누가 부호가 바뀐 거야? y의 부호가 바뀐 거지, 얘는. 얘 그럼 y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x축 대칭이네. y 부호 반대
x축 대칭. 그러면 자 x축 y축 원래는 1을 지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였는데 이것 자체를 뒤집었잖아. 이것 자체를 뒤집었으니까 너의 범위는 이렇게 가시겠네요. 어라 이 그래프는 미세 범위가 어느 때였어? 미세 범위가 너는 미세 범위가 0과 1 사이를 떴는데 그때 그래프 모습인데 로그가 가지는 연산의 특성상 이 앞에 빠져나와 있는 이 x를 이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들어갈 때 미세 지수로 얹어도 되지. 그렇다면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의 x제곱으로 쳐다봐도 괜찮은 거네. 그렇다면 얘는 그냥 로그 2분의 1의 전체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너의 관계는 x축 대칭 관계인데 미세 범위가 1보다 클 때와 미세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는 로그 함수에서는 x축 대칭 관계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수 함수에서는 y축 대칭이었잖아. 지수 함수는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와의 관계가 y축 대칭이었는데 로그 함수는 yx 대칭했으니까 당연히 x축 대칭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저기 66페이지 넘어가봐. 자, 페이지 66쪽 보시면 8-1번 문제. 자, y는 로그 x가 평행이동 f란애가 x, y인데 어떻게 이동을 했대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의 방향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움직여 점의 이동을 보고 있는 거지. 이러한 점의 이동에 의해서 y는 로그 10의 x 마이너스 5가 됐고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나 지금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태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라서 지금 얘를 뭐로 묶을 거냐면 로그 10으로 내가 인수를 묶어주면 x-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자, 그럼 우리는 로그는 특성상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로그 x-2분의 1에 로그 10의 10인 거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내가 보려고 하는 함수는 따라서 y가 로그 x-2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네. 그럼 끝났죠.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어? 2분의 1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자, 뒤쪽에 이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어떻게 문제풀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나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최대 최소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에 대해서 문제풀이하는 방식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 그 파트니까 자, 이번엔 페이지 55페이지. 자, 유형들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2-1번. 자, 함수 fx가 5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f1이 2고
F2가 현재 지금 4일 때, 자, F3이 얼마가 될 거야? 이거 찾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럼 우리 지수, 어쨌든 내가 이러한 함수의 꼴을 받고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1일 때 y가 2를 뜻하는 거잖아. 정의역이 1일 때 치역이 2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값을 대입해보면, 자, x가 1일 때 y가 2인 걸 대입해서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5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를 2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애도 x가 2일 때 y가 4가 됐다는 거라서, 자,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5의 2a 제곱에 플러스 b가 지금 4가 됐다는 거지. 그래 이제 지수를 푸는 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5의 a 제곱에 곱하기 5의 b 제곱 요 값이 2인 거고, 5의 2a 제곱 곱하기 5의 b 제곱을 얼마라고 볼 수 있어? 4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2a도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5의 a 곱하기 5의 a 곱하기 5의 b가 4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만큼의 값이 현재 지금 얼마라고? 2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5의 a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2가 되는 거네. 그럼 5의 a 제곱이 2가 됐으면, 얘가 2가 됐으면 5의 b 제곱은 자연스럽게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니까 5의 3a의 플러스 b의 값인 건데 5의 b 제곱이지, 곱하기 5의 b 제곱 얘가 1인 거고 5의 a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쭉 가서, 자, 59페이지. 자, 페이지 59페이지.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수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자,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자, 대소판별이잖아요. 대소판별. 일단 밑을 모아놓은 상태로 만들어야 돼. 통일을 시켜놔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세제곱근 9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제곱근 2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제곱근 243이면 내가 이거를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3의 3분의 2제곱입니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3의 5분의 3제곱입니다. 자, 얘는 3의 8분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너의 지금 현재 미세 형태들이 어때? 미시 현재 1보다 큰 상태일 거니까 어떤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 증가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 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x축, y축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 3분의 2와 5분의 3과 8분의 5 중에 누가 더 크냐만 따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작니? 지수만 보면 되잖아. 자, 얘네 두 개 먼저 비교해볼게. 자, 15분의 얘는 얼마가 되지? 10이 될 거고, 얘는 15분의 9가 될 거니까 얘네 둘 중에는 현재 얘가 더 큰 수야. 그러면 얘네 둘하고 봤을 때는 5분의 3이랑 8분의 5를 볼 건데, 얘가 그럼 40분의 얼마로 바뀌어? 그냥 바로 바꿉시다. 40분의 24일 거고요. 얘가 40분의 얼마가 돼요? 25가 되나요?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크네. 그럼 마지막에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할 때는 24도 통분해주면 24분의 얼마니? 16? 그 다음에 24분의 얼마니? 15? 그럼 얘가 두 번째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8분의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너의 y값이 여기가 3의 5분의 얼마야? 3제곱 되는 거고, 너의 y값이 3의 5분의 8제곱 되는 거고, 너의 y값이 3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순서를 써보면은 얘가 제일 큰 수, 그 다음 얘가 두 번째로 큰 수, 얘가 세 번째로 큰 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가장 작은 수, 두 번째, 제일 큰 수.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최대최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최대최소 좀 한 번에 좀 정리할게요. 최대최소 한 번에 정리하고 페이지 68쪽 볼까?
자, 이번에 페이지 68쪽에 9-1번 문제. 자,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수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자, 1번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로그 3의 8이 있어. 그 다음 로그 9의 지금 뭐냐? 9의 16? 이렇게 되어 있네. 밑이 어때? 다 달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밑을 통일시켜줘야 돼. 그럼 3이라는 숫자를 내가 밑을 3으로는 로그로 바꿔주면 3에 27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거 3 맞춰져 있으니까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데, 로그 3의 제곱에 얘는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4의 제곱으로 넣을게. 그냥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워줄 거 아니야. 그리고 로그 3의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밑이 현재 어떤 상태라서 1보다 큰 상태라서 증가 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그럼 언제가 제일 작아? 4일 때. 그 다음은 8일 때. 그 다음은 27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소비교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오늘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자,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최대와 최소는 x의 값에 따른 y의 값이, x의 값에 따른 y의 값. 다시 여기서 정의역 범위에 따라,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 이 치역의 범위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두 가지를 보겠다는 얘기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는 거야. 그냥 이게 다야.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꼬라지들을 가지고 있냐를 생각해보면 자, 페이지 60쪽. 자, 페이지 60쪽에 5-1번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 지금 현재 얘는 어떤 형태인 거냐면 y가 a에 mx 플러스 n의 꼴, 1차식의 형태인 거야. 지수가 1차식의 형태인 거고,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현재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지. 자, y는 4의 x제곱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의 형태인 거야. 아, 미치, 뭐 어때? 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살짝 정리할 수 있는 상태지. 4의 x제곱에 곱하기 역수지수죠?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이라고 써주게 되면 얘는 3에 대해서 3분의 4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미세범위야. 이 미세범위가 현재 뭐보다 큰 숫자야? 1보다 큰 숫자면 내가 너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떠한 그래프가 나와? x축, y축 반드시 1을 지날 거면,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나요? 0일 때 1일 거니까 얘는 반드시 0일 때 3을 지나게 되네. 조금 더 어떻게 되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얘가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야? 증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그럼 증가의 형태일 때는 작은 수일 때 최소일 거고 큰 숫자일 때 최대일 거라.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에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딱 때려넣어. 그럼 얼마가 될까? 4분의 9. x가 2일 때 얘가 지금 9분의 16이 될 거니까 3분의 16이라고 해서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5-2번 문제. 자, 밑에 있는 5-2번 문제 보시면, 자, 이번에는 얘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써줘야지.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현재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인데 지금 얘는요 y가 3분의 1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 자, 얘는 지금 그러면 어떤 꼴이냐? y가 a의 fx의 꼴. 복잡하지? 지수가 복잡한 거야. 그럼 지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뭐 해주는 게 좋아? 치환시키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너를 푸는 기준 방법 중에 테크닉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지? 치환이 되는 거지. 그럼 치환을 시킬 건데 이 상태를 그대로 보지 말고 이시 현재 어때? 3분의 1이면 감소함수의 형태란 말이야. 우리는 감소함수 형태가 보다는 증가함수 형태가 보기 더 편하니까 내가 이 녀석의 식을 3에 마이너스 1제곱 처리해서 그냥 여기 지수 부분에 부호들을 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지. 그래놓고 나서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치환하겠다고. 뭐를?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자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 이 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 관계에 의해서 지금 y는 3의 t제곱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의 형태로 바뀌어지지. 근데 이 그래프는 사실상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함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함수가 뭐 되어 있는 거야? 합성이 되어 있는 거지. 너가 너에 포함되는 거니까 너가 너로 들어가는 거니까 합성함수가 되어 있다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t라고 봤을 때 자 색깔로 좀 갑시다. 결과가 t가 됐을 때 너가 다시 뭐가 되면 원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인 y를 한 번에 보고 싶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일단 그래프 색깔로 볼게요. 자 원인이 x 거기에 대한 결과 주황 색깔 t를 볼 건데 얘 그래프는 지금 현재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1,4네요. 자, 이 식 다시 정리할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가 출현했지.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가 지금 x축 자 여기를 지금 t축으로 놓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지점이니까 뭐 대충 그래프 좀 올릴까? 자 여기가 x 여기가 t 대충 한 이쯤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거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근데 그 원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 이 상태만 보고 싶다는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너 1 내면 얼만데? 빵이네요. 1 내면 빵이고 여기 있겠네요 1이. 아 어디부터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빵까지 보겠다고. 빵까지. t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존재하게 된다고. 우리 합성함수의 기본은 원인이 결과가 될 건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너에 대한 결과를 한 방에 보겠습니다잖아. 지금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5인 상태, 1인 상태.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면 이 함수에 대해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t값의 범위가 0까지인 너에 대한 결과인데 그 결과가 다시 뭐가 되겠다는 거야? 원인이 되겠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얘로 잡겠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3의 t제곱 다시 얘기해서 반드시 여기 1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에 내가 보려고 하는 너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0까지인 거니까 이 범위만 찾는 거지. 이 범위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너의 함수값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y의 범위는 어디부터 0까지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 현재 너의 최소는 얼마가 되면 최대는 얼마인가요? 1이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의 기본 베이스는 합성함수인 거지.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 다음에 13-1번으로 와봐. 6-1번부터 하고 갈게요. 페이지 62쪽에 6-1번. 자, 6-1번 문제. 자, 이번에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럴 때 내가 함수는 뭘 구하려 되면 y가 2의 2x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플러스 1의 최대제곱. 자, 지금 얘는 문자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형태지. 자,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형태인데, 이용하는 꼴. 근데 여기서의 주의는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발생해야 되지.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발생해야 되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계속. 자, 내가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뭐로 바꿔? t라고 바꿀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은 반드시 양수인 형태가 되겠지. 근데 내가 보는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 바꿔주면 y가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지. 누가 누구한테 들어간 거니? 이번엔 누가 들어가는? 아까는 2차 함수가 지수로 들어간 거고, 얘는 지수 함수가 2차 함수로 들어간 거니까 너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그거에 따른 다시 원인과 결과를 다시 따지는 얘기잖아. 여전히 나는 얘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현재 원인은 0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여기가 지금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 되는? t축이 되는. 너의 그래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2의 x제곱의 형태니까 얘가 증가하는 형태, 이러한 그래프에서 0일 때 어디까지? 2까지. 그럼 너의 y값은 얼마야? 4. 여기는 얼마일 거고? 1. 그렇다면 너의 t의 범위는 어디부터? 1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주황색이 다시 뭐가 되면 x축이 되면 나는 초록색깔 y에 대한 얘기를 찾고 싶은 거고, 그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1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너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네. 하지만 내가 보려고 하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1일 때와 4일 때의 y값을 따지면 되는 거죠. 1일 때의 y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4일 때의 y값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 빼기 8이네. 8 나오네. 너의 y값이 8인 거니까 현재 나의 결론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까지. 자, 그러면 나는 최소가 얼마가 되는 거고, 최소가 현재 마이너스 1인 거고, 최대가 얼마가 되는? 8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겠지. 계속 합성되어 있는 거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계속 합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3-1번으로 가볼게. 자, 뒤쪽에 여기 13-1번이랑 요 뒤쪽 부분은 제가 오늘 올려놓은 그 문제풀이 영상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 뭐였어? 지수가 1차인 거. 그 다음에 2차가 합성되어 있는 거. 지수가 2차로 합성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다 뭐 시키는 거야? 치환시키는 걸로 다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변환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치환할 법 치환하고 범위 따질 거 따지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이용하는 것까지도 다음 영상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